저는 일단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을 대상으로 민주적인 가족관계 내용을 넘버스 활동지를 이용해서 활동을 한번 해봤는데요. 근데 여기서 수행평가를 민주적인 가족관계 픽토그램 만들기로 정하고 이거의 초안 작업으로 먼저 1차시 학습지를 넘버스 활동지를 이용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가족 관련 픽토그램을 애들이 직접 인터넷에서 서치를 한 다음에 그걸 캡처해서 붙여넣거나 저장해서 붙여넣거나 하는 식으로 픽토그램 찾기 서치 활동을 해보았고요. 일단 애들이 역시 서치는 다들 너무 잘해서 다양하게, 여기 두 번째도 보시면 다양하게 좀 우리가 지금 사는 사회 속에서 가족에 대한 인식이나 이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픽토그램들을 잘 찾아서 이렇게 첨부를 잘 해주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기존에 있는 픽토그램을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봐서 여기 픽토그램에서 문제점을 찾는 활동을 해봤는데 애들이 찾는 걸 바로 하면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어서 제가 예시도 주는 형식으로 진행을 해보았고요. 그래서 이 친구 보면은 이렇게 예시를 하나 따와서 붙인 다음에 양성평등하고 세대 간의 민주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기존의 가족과 관련된 픽토그램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적어보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두 번째 학생도 보시면 이 친구는 예시에 있는 걸 아니고 본인이 찾아서 와서 이렇게 붙여넣은 다음에 이 픽토그램은 육아는 여성이 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줄 수 있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문제점을 찾는 활동을 해보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본인들이 직접 양성평등하고 세대 간의 민주적인 가족관계가 되려면 어떤 식으로 실천할 수 있는지 실천문을 3가지씩 적어보는 활동을 했는데요. 애플 펜슬을 이용해서 이렇게 3가지씩 적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이렇게 3가지 적은 것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서 도화지에다가 픽토그램을 그리는 거를 수행평가로 했는데 사실 픽토그램 그리는 것도 아이들이 아이패드 활용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그냥 아이패드로 해도 됐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그다음에 픽토그램 그리기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도화지로 했었고요. 이 중에서 골라서 하나를 그리는 식으로 해봤었고 이제 3차 시에 마무리하는 활동을 또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민주적인 가족관계 중에서 의한 차별과 관련된 주제가 노키즈 존이 있어서 애들이 한번 생각해봤으면 하는 주제라서 이제 넘버스 활동지로 미니 토론을 진행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결과물만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자기 찬성 반대 중에 자기 입장을 정한 다음에 근거 3가지씩 적어서 이제 제출하게 했었는데 근거를 정할 때 자기 생각만으로 적기 너무 어려우면은 인터넷 자료도 첨부할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근거를 적는 활동을 좀 해봤습니다. 여기도 애들이 찬성이나 반대나 그리고 시간이 남는 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찬성이면은 찬성 반대의 의견도 반대면은 찬성의 근거도 찾을 수 있게 해서 이렇게 최종 정리하는 칸도 만들어서 아이들이 직접 적을 수 있도록 해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양성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가 되려면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는지 문장을 만들어보는 활동을 했는데 그냥 막연히 하라고 하면 애들이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낱말 퍼즐을 준비를 해서 이 중에서 이제 눈에 띄는 낱말을 찾아서 그 낱말로 문장을 만들어보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되게 잘했어요. 이렇게 직접 이렇게 낱말 찾은 거 이제 펜슬로 표시하고 이렇게 문장, 가족 양성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노력하는 방안들을 이제 찾은 낱말을 제가 표시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까지 해서 잘 했습니다. 여기 또 보면은 이렇게 색칠하거나 표시하거나 해서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아이들이 이렇게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존중하는 자세로 대하기, 공감대 형성하기, 뭐 책임지기 이런 식으로 찾아서 이런 식으로 활동을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대상으로 이제 역사 원 세계사 파트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서유럽에서 봉건 사회가 형성되다 파트인데 이게 이제 애들 사실 이거를 계획을 해보니까 수업을 한 차씩 일단 해봤는데 애들이 이제 봉건제, 주종제도, 장원제도 이러한 개념들을 이해하는 걸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수업을 중단을 하고 일단은 이 자료를 만들고 나서 다시 수업을 진행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제 첫 번째 디딤 영상에서 이미 그 학습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유튜브를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다가 이제 애들한테 좀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봉건제도와 관련된 게임들 되게 많잖아요. 중세 장원과 관련된 것들. 그래서 이 파데스 프론티어라는 게임을 애들한테 리뷰를 보여주면서 흥미를 유발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러한 사파들을 제가 보여주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왼쪽 영상을 토대로 얘들은 누구인가, 또 얘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아이들 스스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학습 내용으로 넘어가면은 제가 이제 비상 교과서를 쓰고 있는데, 비상 교과서에 보면은 이 교과서를 그대로 옮길 수 있더라고요, 넘버스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넘기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교과서가 나와서 애들이랑 한 번 더 읽으면서 애들 보고 이렇게 필기를 한번 유도를 해봤고, 아래 이러한 중세 장원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학습지를 제가 넣어가지고 애들이 과연 지식을 잘 이해했는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여기 이제 보면 애들 빙판에 다 써놓은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은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이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이제 장원이라고 하면은 자꾸 이제 개념을 우리 조선시대 때 어떤 농지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가장 노멀한 모습,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여기다가 사진을 하나 넣었어요. 일단 이걸 보고 장원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 아래에 있는 이게 원래 사실은 일단 그냥 황무지예요. 황무지. 이제 황무지인데 제가 이렇게 오른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림들을 눕기를 따왔어요. 넘버스가 좀 좋은 게 이렇게 눕기 따기가 좀 편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거에 이런 사진도 꾹 누르면은 뭐 배경 제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이 자체로 이제 애들이 넣을 수 있게 이제 어떤 그림이 완성이 됐고, 이렇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그림들을 만들어서 놔두면은 애들이 이제 여기에다가 자기들만의 어떤 성 이런 것들도 넣고,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또 앞에 배운 학습 내용을 토대로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한번 직접 적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파악을 했고, 그 다음에 활동 2번은 이제 나중에 애들이 이 역사 수행평가로 가상 일기 쓰기를 한번 해봤어요. 영주와 농노 얘 두 개로 이제 일기 쓰기를 했는데, 이제 보면은 애들이 이제 뭐 했는지 하루 일과를 쓰게 했는데, 내용에서 배웠던 춘경지라던가 뭐 이슬람이라던가 영주라던가 세금, 뭐 기사, 교회, 교황, 추경지,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애들 보고 직접 찾게 했어요. 어떤 내용이 이 일기에서 어떤 내용들이 우리가 배웠던 학습 내용과 연관이 있는가. 농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학습 내용을 토대로 아이들한테 무엇을 지시했냐, 이제 중세 영주와 농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 같은 거를 한번 인터넷에 찾아서 직접 한번 넣어보게 했어요. 넣어보게 한 다음에 그렇다면은 영주나 농노가 하루에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너가 한번 꼽아서 한번 써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장원 관리하기, 세금 걷기, 교회 가기 있고요. 또 아래 농노 같은 경우에는 농사 짓기, 세금 내기, 교회 가기가 있는데, 여기서 유도한 거는 뭐였냐? 바로 다음 차시에 이어지는 내용이, 중세 유럽 사회는 크리스트교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크리스트교 믿었다, 크리스트교 중심의 문화다라는 파트인데, 거기가 자연스럽게 유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작품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일기나 보면은 둘 다 교회라는 게 절대 필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다음 차시에 어떤 내용을 할지까지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 문제로 가면은 그냥 내기가 좀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암기를 돕는 역사 퀴즈. 서유럽의 봉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애들이 이제 두 개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제 활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보건실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건 수업도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건 수업은 지식의 측면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그 배운 지식을 생활에 접목하고 어떻게 실천하고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중요할 것 같아서 좀 더 실습의 위주인 학습을 지향하였고, 개인별 수업보다는 조별 활동을 통해서 한 학기 동안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맨 처음에는 OT 조별 활동 안내해서 조별 이름하고 조별 규칙 정하고 아이들에게 각각 수업마다 자기의 역할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을 다 정한 다음에 아이들에게 첫 번째 건강 이해 파트 관련해서 건강의 이해와 건강을 정의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였습니다. 제가 예시에 대한 건강과 건강에 대한 단어, 그리고 문장,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미지를 첨부하는 것을 예시로 보여줬고, 그에 따라 아이들이 조별로
그 건강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이미지로 나타내는 것을 활동으로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할 때 다양한 매체를 사용해서 결과물만 넘버스로 제출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활동한 거는 제가 심폐소생술 수업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이론 수업하고 두 번째 실습 수업은 제가 주도적으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심폐소생술 역할극을 할 수 있도록 과제 안내를 하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심폐소생술 역할극에 대한 동영상을 먼저 보여주었고 그 이후에 아이들이 대본을 작성하도록 하고 대본 작성 후에 이 역할극을 발표하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제일 좋았던 점이 뭐였냐면 이 역할극 대본을 작성을 할 때 아이들이 직접 하면서 아이패드로 대본을 수정하고 자기들이 모르는 부분을 찾아보고 하는 그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실습만 하면 아이들이 잊어먹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개념이라든지 내가 어떻게 대사를 작성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생각해보고 조별 활동을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는 점에 있어서 저는 좋았습니다. 한 가지 아이들이 했던 거를 보여드리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이들이 다양한 상황을 먼저 자기들이 만들어서 했더라고요.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심폐소생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길 가던 사람이 쓰러졌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다양한 상황극을 아이들이 설정을 해서 그에 따른 적절한 심폐소생술 대처 방법을 아이들이 습득하게 도와주었습니다. 중간고사 이후에는 제가 중독의 이해라는 파트를 가지고 술, 담배, 마약, 도파민 이 네 가지에 관련돼서 아이들하고 수업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개념 활동으로 제가 수업을 하고 이후에 아이들이 약물의 종류 분류하기랑 약카드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아까 그 대신중학교 선생님께서 하나하나씩 이미지를 따서 배치하는 거를 하셨었잖아요. 저도 비슷하게 이게 지금 다 합쳐져 있는데 이 사진 하나하나가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따로따로 된 거를 아이들이 배운 개념을 중추신경 억제제, 흥분제, 환각제, 일반의약품 이렇게 나누어서 아이들이 배치를 해보도록 하고 일상생활에서 잘 접하는 약물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좀 배우게 했고요. 보건에서 약카드 만들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를 아이패드를 활용해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흡연 음주 약물 오남용 관련해서 아이들이 각 조별로 하나씩 주제를 정해서 자기가 발표하고 싶은 내용을 발표하도록 했습니다. 아이들이 개념 이해를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서치나 아니면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찾게 했고요. 거기에 따른 개요를 작성해보고 아이들이 PPT를 만들어서 발표하도록 했습니다. 저는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수업을 한 지는 이번 연도 보문중학교로 오게 되면서인데요. 보문중학교에 오니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아이패드를 활용해서 수업을 하시고 계시고 학생들도 거기에 익숙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패드 음악 수업을 생각해보면 게러지 밴드가 저도 떠올라서 2, 3학년은 교과서 바탕을 수업과 기타 연주 수업을 구성했기 때문에 1학년 자유학기 수업 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대상을 1학년으로 선정했습니다. 게러지 밴드 저도 처음이다 보니 제가 유튜브로 공부를 했었고 학생들한테 창작물을 만들려면 힘들 것 같아서 먼저 게러지 밴드 사용법 안내와 그 다음에 카피곡 만들기,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카피곡의 랩 가사 작성하기 수업을 진행했었는데요. 먼저 게러지 밴드가 어떤 건지 이렇게 안내하고 제일 중요한 피아노, 드럼, 트랙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피아노 건반을 모르는 학생들이 좀 많아서 코드를 안내하고 자주 사용하는 코드 진행으로 게러지 밴드를 연습했습니다. 제가 게러지 밴드가 처음이다 보니까 유튜브를 많이 참고를 했어요. 여기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게러지 밴드 강좌도 해주고 게러지 밴드를 활용해서 곡을 만드는 동영상을 올려주셔서 수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채널 관리자분들께 댓글로 학교 수업에 써도 되는지 허락을 받고 또한 학생들한테 겸사겸사 이때 저작권 교육도 하고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이 이렇게 있는데 먼저 처음에 수업을 진행할 때 동영상을 틀어놨어요.
먼저 학생들한테 안내를 하고 먼저 흥미 유발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제가 따로 넘버스 학습지로 만들었어요. 위에 보면 학습지에는 동영상에 나오는 악기와 템포 등을 자세히 적어놨고 이걸 보면서 카피곡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보면 여기 랩 가사가 있거든요. 랩 가사 만들기를 했는데 먼저 랩의 구성 요소를 안내하고 그다음에 랩 가사를 만드는데 여기서 보면 제가 게러지 밴드가 음원 추출이 MP3 파일밖에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 보니 저희 아이패드에는 화면 녹화 버튼이 있잖아요. 녹화를 해가지고 동영상을 만든 다음에 넘버스 학습지에 올리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발표를 할 때도 미러링 통해서 학생들한테 친구들한테도 가사 내용을 같이 보면서 듣게 하는 점도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서 보면 저희 아이들 처음에 코드 연습했을 때 이렇게 쉽게 그래도 코드니까 보고 할 수 있다는 점이 게러지 밴드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많은 친구들도 있지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자기가 미러링을 해가지고 학생들 친구들이 가사도 보고 이렇게 발표를 하는 장면도 있고요. 잘 못하지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좋았던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음악 기초 이론도 넘버스 학습지로 만들어서 수업을 진행했어요. 그다음에 배운 이론으로 교과 반주 만들기를 넘버스 게러지 밴드로 만들었거든요. 게러지 밴드가 좋은 점이 키 조절이 가능해서 학생들이 자기 음에 맞는 반주 키로 조정해서 교과 부르기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만들고 여기에 맞는 키를 조정해서 단기 교과를 불러봤습니다. 저는 그 요리 스톱모션 제작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했었는데요. 그냥 이제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좀 이론적인 지식을 가지고 어떤 배경 하에서 조금 요리를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와 관련된 교과서의 내용을 제가 이제 학습지 구성한 거를 아이패드에 옮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교과서를 보고 제 수업을 들으면서 괄호를 채우고 관련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활동하기에서 어떤 조금 자신의 생각을 적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개념 설명을 마무리하고요. 이 다음에 이제 스크럽에서 이제 공동작업 설정을 해서 그 조별로 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는 이제 프로젝트 모든 활동 수업을 할 때 자유로운 형식에서 아이들이 좀 재구성할 수 있게 자신의 방법대로 좀 디자인도 해보고 배치도 해보고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 조의 예시인데 얘네들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여러 캐릭터들을 넣어가지고 각 시트별로 이제 디자인하는 학생들을 담당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디자인 컨셉하고 컬러도 이제 사용해가지고 우리는 이런 이미지들과 이런 색깔을 사용해서 디자인을 해보겠다라고 처음에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둠에 대한 소개를 하고요. 이제 본격적인 그 내용으로 넘어갔는데 이런 것들은 반드시 포함을 해서 구성을 해라 라는 의미에서 이제 필수로 있어야 하는 것들에 대한 설명을 쭉 한 그 PPT 캡처본이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보고 이런 식으로 눕기 딴다 그러나 이렇게 배경을 지우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조금 자유로워가지고 사진을 넣기도 하고 아이들이 이제 일러스트 같은 것도 많이 퍼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활용을 하고 표 같은 경우도 이렇게 표를 사용해서 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어떤 음식을 줄지에 대해서 계획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획하기로 넘어가서는 그럼 어떤 음식을 사용할지 각 식품군별로 하나 이상씩 포함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조리 방법에서 가열조리랑 생조리 중에 4가지 이상을 해서 저는 이제 이거를 그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앱을 활용해서 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누가 담당을 할지 요거에 대한 역할을 나눈 화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직접 매 시간 그 활동을 기록을 하면서 활동 사진을 찍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캡처본을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활동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각자 역할대로 스톱모션에 대한 캡처가 각자 이렇게 추가를 한 모습이고요. 넘버스가 좋았던 점이 이제 이런 식으로 영상이 추가가 된다는 점인데요. 이런 식으로 재료를 추가를
그다음에 어떤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본 다음에 이렇게 느낀 점도 각자 틀에 맞춰서 이렇게 작성을 하고 활동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작년에 이제 제가 그 애플 연수 가서 배웠던 건데 그 VR 리얼리티 컴포저 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리얼리티 컴포저 앱에 얼굴 인식하면 이렇게 내가 설정한 그림이 나오게 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서 아이들 그 필터 씌우듯이 자기 미래 모습을 얼굴을 인식하는 대로 나오게, 얼굴이 인식되자마자 나오게 하는 것도 활용을 해보았습니다.